안녕하세요. 애니어그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전체성의 원리, 또 세 힘의 원리, 그리고 헥사드 7가지의 원리,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용성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애니어그램의 유용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한 3가지 정도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인간관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애니어그램의 유용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애니어그램은 인간관계의 개선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요. 일단 나를 먼저 알아가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. 저는 애니어그램 5번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8본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, 특히 그분들이 저의 리더일 때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저는 누군가로부터 좀 뭐랄까요, 이렇게 장악된 것,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,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. 그런데 8본질 유형의 분들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요,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. 그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자, 저런 걸 하자,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주고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합니다. 그런데 저는 불편하죠. 이게 대인관계에 저에게 굉장히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저 사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저 사람 잘 바뀌지 않아요.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? 내가 바뀌어야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, 행동, 또 어떤 경향성,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제가 대인관계의 기술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이죠. 애니어그램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일찍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, 애니어그램 유형성의 특징, 우리의 필요성을 본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각각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. 아주 단순하죠.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. 단점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알면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요. 장점을 극대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본질에 맞는 성향을 가장 잘 발휘할 때 나의 어떤 능력을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. 문제는 단점이죠. 그 단점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나의 단점이 작동하는구나, 이걸 발견하면서 알아채면서 그것을 조심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가능성들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.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개발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혼자 골방에, 특히 저는 골방에 갇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,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잠재력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
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나의 잠재력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런 애니어그램의 수련을 통하여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. 내가 잠재력이 있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걸 쓸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것까지도 우리는 가능성으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, 우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공동체 안에서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.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. 우리 공동체에서, 가정 안에서, 직장에서, 학교에서, 또 나라와 민족에서, 또 규모가 크신 분들은 세계적으로 어떤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.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명의식을 따라서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므로 애니어그램의 유용성은 이런 약간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. 또 중요한 것인데요. 세 번째, 내가 소속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.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나의 영역이 전 세계적인 관계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모두는 전 세계와 심지어 자연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근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 상황들이 대표적인 자연과의 관계성입니다. 우리가 안 걸리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. 내 주변에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. 결국은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유용성은 이런 한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애니어그램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, 행복하게,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네 번째로는 자연을 품고 세계로 확장되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애니어그램은 나와 관련된 모두에게 유용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수련하면서 정말 과연 그러한 그리고 잠재력의 개발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알게 되면 이후의 삶, 중년의 삶과 노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애니어그램 수련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. 여러분